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슈. 이슈.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좀 신선하고 풍성하고 쇼킹한 뉴스 이슈를 가져오셨죠? 그렇게 쇼킹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맨이 전하는 이슈.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플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이 나간 이후로 그때 나온 기사인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사인데,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리플이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이죠? 네. 거기 이제 테스트 실험 인원으로 스위프트와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이 안 끼는 데도 없네요. 근데 진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이든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이게 상용화가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진짜로 상당히 궤도 안에 위로 올라와서 지금 진짜 제일 적극적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VIS 구성 아래서 스위프트 팀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보면 리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네. 초기에 2006년에 나왔을 때 사실 스위프트 관련돼 갖고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리플이 좀 리플랩스를 통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스위프트와 함께 진행이 되고, 사실 또 스위프트 2가 또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스위프트란 거는 은행 간의 이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플이 탄생하는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스위프트와 한 팀으로 속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라이벌 관계인 건데 뭐 어떻게 경쟁 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물론 이건 이제 좀 내피셜이 네네네. 있는데, 이게 스위프트라고 하면은 그냥 개별 회사입니다. 네네. 회사인데 이렇게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서방적 결제 네트워크인데, 웬만한 은행들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기업들도 저기에 참여하고 있고, 중요 우리 알고 있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저기에 속해 있어서, 이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스위프트 관련돼 갖고 제공 안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좀 됐는데, 여기에 스위프트가 사실 이제 비용이 꽤 비싸요. 비용도 비싸고 비용이 비싸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안이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했던 ISO 200 2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이슈면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표준화로 진행이 됐고, 메시징 표준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리플이 참여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패드 측도 이거를 채용을 해서 이번에 패드 나우도 런칭이 된 거죠. 네. 이런 국제 기관, 은행 포함해서 기업들 간의 해외 전송들에 대한 규약들이 정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스위프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기관들도 보면은 네. 아주 빵빵합니다. 그 마스터카드, 그리고 웰스파고, 일본은행협회, 뭐 도이치뱅크, 뭐 이렇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하고 같은 팀으로서 이제 결제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사실 리플 올해 초부터 리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리플 메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네. 할 때 이 결제 표준 이 부분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그래서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이게 다음 이슈로 갈 때는 결제라고 하는 네네. 이슈가 중요하게 자리 잡을 거고,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네네. 리플이 공공연하게 이제 계속 앞에 나서고 있는 측면은, 그렇죠. 네네. 법적인 소송 부분 포함해서 네.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스위프트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웰스파고 뭐 이런 진짜 글로벌 기업들이죠. 네.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밸류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SEC에 의한 법적 소송을 네. 하면 굉장히 이렇게 날아갈 개연성이 있는데 이 북미에서만 힘을 못 쓰지 사실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리플이 꾸준히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네, 저런 기사들이 사실은 좀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리플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이 있죠. 저번 주에, SEC와 소송권으로 이제 많이 특히나 이제 미국 북미 쪽의 거래소가 눈치를 보면서 리플을 상장 폐지를 했었는데요. 네. 제미니 거래소가 다시 이제 재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월클이라 해야 되나? 얘들 지금은 좀 약간 좀 거시기해졌죠. 약간. 네. 이쪽 거래소의 거래량도 또 무시 못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상장이 됐으니까. 네, 호재라고 좀 예. 무조건 호재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소식이죠. 예. 네, 일단 미국 측 거래를 좀 긍정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승인이 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다뤘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8월 13일이 이제 첫 이제 현물 ETF 기간이 제일 빠른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그렇죠. 연기가 됐습니다. 예, 연기가 됐고 이제 나머지 6개 정도의 이제 또 상품들이 데드라인이 이제 9월 1일에서 4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꺼번에 승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또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예전에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물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 빠꾸 없는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 ETF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움직임이 그렇다고 뭐 조정 없이 간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잔뜩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네. 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에 쫙 붙어 있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 움직임이 아크 인베스트 이게 현물 ETF라고 하는 약간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아크 측에다가만 던져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렇게 옷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같이 오픈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희망회로 좀 섞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에서 4일 정도 이제 대부분의 또 현물 ETF 데드라인 첫 번째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근데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뤄질 개연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네. 미국의 이제 연금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허용을 한 부분들이 작년에 예.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토대는 마련이 돼 있고 그거 자금을 움직이는 중요한 투자 자산 운영사가 블랙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금의 활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현물 ETF를 거절한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기라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거절은 아니고 또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올해 말 연기가 되더라도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내년 같아요. 초에 승인이 나면, 관광기 이슈하고부터 하고. 그러면 뭐 또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남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서는 현물 ETF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65% 정도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이더리움 선물 ETF도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상품들이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승인 확률이 날 거라고,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 3일에서, 18일 이 사이에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났는데요. 이때도 한번, 예,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좀 개인적인 뭐 바람이거나 희망이기도 한데, 네. 이런 선물 상품이든 현물 상품이든 이런 미국 쪽 베이스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품들이 네네. 사실 좀 거래가 됐으면 아주 좋겠다. 아주 좋겠다 정도 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해외 거래소에서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 거래소에서도 뭐 증시 쪽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 네. top 찍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로 그럴 가능성이 훨씬 엄청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탄생한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지금 전 세계 거래량 저 7월 달인가 그때 2위를 찍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암호화폐 특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이 엄청 많다고 예,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요. 네, 이런 상품들이 들어오면 또 예, 어느 정도 얼마나 인기를 끌지 네, 예상조차 안 됩니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네, 이슈입니다. 비자 카드입니다. 비자 카드가 신용카드로 이제 가스비를 결제한다는 결제를 이제 테스트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스비가 이제 보통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를 전송할 때 드는 이 지위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가스비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일반적인 뭐 전송 수수료 같은 개념이 될 수 네네. 있겠네요. 이게 근데 뭐 써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메타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이제 코인을 이렇게 보낼 때 그 가스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스비를 이게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 뭐냐면은 항상 이제 내가 보낼 그 전송량을 제외하고 그 가스비를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잭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가스비가 시시각각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자 그 가스비 결제 테스트는 그 가스비를 이제 미리서 예치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간 만큼 이제 법정화폐로 예, 가스비를 지불한다는 그건 예, 결제 테스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인 개인들 간의 전송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가스비를 현물 일반적인 피아트로 법정화폐나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여러 NFT 네. 애들이나 뭐 여러 활용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전에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다 보면 NFT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정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일반 블록체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이런 데하고 붙이는 거에서 항상 걸리는 부분이 사실 가스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런 가스비가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가스비 같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 혹은 이제 트랜잭션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솔직히 암호화폐나 뭐 NFT에 대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비자가 저런 부분들을 보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요. 비자의 또 비즈니스의 어떤 그 캐파를 키우려고 하는 측면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암호화폐의 네. 시장에서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블록체인은 안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참고로 그 크립토닷컴이랑도 이제 연동해서 그렇죠. 비자 카드 암호화폐 결제 비자 카드를 또 출시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비자는 무섭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확장의 형태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차근차근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네.
비자 카드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조사해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뭐 일단은 조사해 봐서 그럴 만한 예, 프로젝트가 많이 나온다면 일단 제 당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크립토닷컴의 이제 크로노스 정도고 이더리움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뭐 좋은 이제 재료가 된다면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슈맨 제보입니다. 네네. 네. 다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어쨌든, 이게, ETF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됐지만, 그거는 악재로 볼 수 없는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한 거였고, 시장에 그렇게 큰 반응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에 반면에 이제 시장은 지금 너무 지루한 행보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그 시나리오는 이제 저희 이제 매일 해드리는 김지아 기사님의 시황을 참조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에 또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은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슈. 네, 이슈. 네. 리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위프트 팀과 함께 BIS 국제결제 실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들. 네.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이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된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가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는 현물 ETF가 이제 런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시장 반응이 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네. 유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니까. 그럼 판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비자의 이 가스비 엄청난 이 영업 확장력, 비즈니스 확장력,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에서의 가스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네, 있게. 그 메타마스크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네네. 기본적으로 비자를 지원하는 카드 앱 같은 데서도 사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붙을 여지가 있죠? 있겠죠? 지금 어쨌든 테스트 기간이긴 한데 가동을 했다는 뜻이니까. 네네. 이런 시스템의 확대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이슈 네. 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런 아주 좋은 이슈로 네. 준비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